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9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사회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읽어보면 사회주의 시스템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대표가 그동안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을 주거, 금융 등 다른 분야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 가지고 소득은 물론이고 주거와 금융, 에너지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완전히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대신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길에 깔아놓는 달콤한 속임수죠.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컨대 돈을 뿌리자는 겁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고 지금 달러 강세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는 기초 체력을 준비를 해가지고 돈 씀씀이를 줄이고 해가지고 다가오는 폭풍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이 시점에 기본소득을 넘어서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국가가 돈을 그냥 국민들 위에 뿌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개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월급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맨정신으로 하니까 참, 물론 언론이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거기다가 개헌안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국가의 기본을 바꾸는 이야기를 두 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본사회라는 말을 가지고 경제를 사회주의, 전체주의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 또 하나는 개헌안 4년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치 제도를 바꾸겠다. 그럼 이거 혁명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확실하게 없어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짤막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반박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건 공부가 되는 글입니다. 어제 블룸버그가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같은 위기가 한국을 다시 때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안 그래도 킹 달러 속에서 인플레와 경기 침체, 금융시장 불안에 떠는 한국 경제에다 심리적 충격까지 던진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고 해도 제일 큰 원인이 해외로부터 오는 이상 우리는 원인을 없애지는 못하면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에 대비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사방팔방에 돈을 뿌리자는 말만 가득합니다. 다가올 경제 위기를 어떻게 대비해 신발끈을 묶자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제 영국 파운드화 급락으로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한 것은 영국 새 총리의 돈풀기 예산 계획이었습니다.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오히려 인플레를 심화시키는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 영국의 경제학자 퍼킨스는 파운드 가치가 급락한 것은 돈을 풀어 통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예산 계획 때문이 아니다.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바보가 정책을 맡았다는 바보 프리미엄 때문이다라고 평했습니다. 바보 리스크는 우리도 큰 걱정입니다. 나라가 직면한 위험이 무엇인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는 전혀 알 바가 없고 본인 광고에만 빠져 돈 뿌리자 외치기만 하는 당대표가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사방에 돈을 뿌릴 때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을 비축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비상시국입니다. 마지막 문단 근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보 리스크는 우리도 큰 걱정입니다. 나라가 직면한 위험이 무엇인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는 전혀 알 바 없고 본인 광고에만 빠져 돈 뿌리자 외치기만 하는 당대표가 그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사방에 돈을 뿌릴 때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을 비축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영합하면 안 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씨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니까 저런 헛소리를 해도 저게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저런 파퓰리즘에 휘둘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제도가 바로 5년 대통령 단임제입니다. 5년 대통령 단임제의 의미는 5년 동안은 임기를 보장한다. 뭐 대통령 불신임은 있을 수가 없다. 무슨 탄핵이라는 사태가 하나 예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내각 책임제보다도 훨씬 안정성이 있다. 대통령 되면은 국민 눈치도 야당 눈치도 안 봐도 된다. 오로지 역사와 마주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최대 장점입니다. 근데 이걸 바꾸겠다고 합니다. 5년 단임제의 장점은 보지도 안 하고 단점만 가지고 바꾸겠다. 4년 중임제로 하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취임하는 그날부터 4년 뒤의 재선을 위해서 뜁니다. 5년 단임제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별 눈치 볼 게 없는 사람입니다. 4년 8개월 뒤면은 물러나서 역사의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로 대통령이 가져야 할 제일 큰 덕목은 뭐냐? 역사적 교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지금 행동이 한국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역사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게 트루먼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충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의 돈뿌리기 정책에 대해서 윤희숙 전 의원의 이런 날카로운 지적의 핵심은 한국의 경제 위기는 야당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이라는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에 국민들이 휘둘리고 국민들이 휘둘리면은 국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말은 무조건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대로 해석하면은 거의 맞는 경우가 딱 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김정은, 이재명, 문재인입니다. 감사합니다.